자, 지난달에 법원행정처 직원 4명이 전자법정 입찰 비리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들이 이제 명절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도 뇌물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공소장을 통해서 그렇죠.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 8월경에 이제 의혹이 불거졌던 사건이었는데 예. 전에 법원 행정처에서 근무했던 남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퇴직을 하면서 회사를 하나 차리고 네. 그 회사가 이제 법원 행정처에서 발주하는 모든 종류의 전자 기기 납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수주를 하는 과정에서 예. 이 법원 공무원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어서 예. 뇌물을 받고 서로 간에 이제 아주 관례적으로 주고받은 게 얼마나 있었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4명에 대해서 지금 이제 기소가 되는데 네. 너무 저도 놀랐어요. 그 강모 과장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4급이거든요. 네. 강모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이제 법인카드까지 받아서 받고 그다음에 명절 때 되면 아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현금을 받았는데 네. 실제 사용한 금액이 4년 6개월 동안 2억 1,611만 원이라고 그러고요. 손 씨라고 하는 과장도 뭐 골프채를 비롯해서 법인카드까지 받아서 썼는데 네. 그게 이제 7,573만 원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뭐 유 씨, 이 씨와 같은 그런 이제 좀 급이 낮은 6급 그런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5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명절 때 받고 또 상품권도 받았다고 해서 총 합계가 6억이 넘는데요. 예. 이게 사실은 과연 이들만 그랬을까 이런 부분까지 사실 좀 의심이 이제 사실 합리적으로 좀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법원행정처 전현직 직원들의 비리 의혹이 이번에 처음 그냥 드러난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지난해 그렇죠. 8월에 이미 내부 감사를 통해서는 처음으로 알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그 남 씨, 뇌물을 준 그 전 행정처 직원, 이 사람이 500만 원 상당의 수술용 실물 화상기를 이게 법원에 납품을 한 사실이 그때 알려졌었죠. 들으면 기억에 나실 겁니다. 지금 이 대대적인 아주 상습적 뇌물 비리가 터지게 된 전조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여름인데 그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했는데 우리가 OHP라든가 또 이렇게 서류들을 크게 이 프로젝션하는 기기들이 요즘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디지털 문서들은 컴퓨터랑 연결해서 빔 프로젝터로 쏘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이 서류 문서들을 옛날 강의실에서 놓으면 그것을 광학적으로 확대해서 비추는 장치들이 흔히 OHP라고 많이 썼습니다. 사용되는 법정에서 뭐 서류들을 이제 봐야 할 일이 있으니까 이것을 확대하는 전자기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국산 뭐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이 30만 원대 정도예요. 39만 원이면 괜찮은 성능의 장비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게 문서가 화질이 좀 안 좋다, 더 좋은 화질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핑계로 지금 500만 원짜리 오스트리아산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 장비는 문서용 장비가 아니라 수술용 장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할 때 이 동맥이라든가 혈관 같은 것들을 미세하게 의사들이 봐야 되니까 요즘엔 뭐 로봇 수술도 하고 하는데 정말 확대해야 될 필요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고가의 고성능 장비인데 이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십 대를 사면서 무려 뭐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여기 탕진을 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이건 하나의 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이 사건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건 실수로 의료용 장비를 문서용으로 샀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상한데 이랬던 건데 이건 뭐 감사의 한두 배, 결과 두세 배도 아니고 10배 이상 차이 나는 10배 이상입니다. 한 16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유착 관계에서 있었던 하나의 납품 비리의 사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 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법정 사업을 독점적으로 이제 따내면서 당시 업계에서는 이 남 씨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7급 주사보였었는데 7급 주사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면서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마침 법원의 그 전자화 사업이 사실 2000년도 이후부터 엄청나게 활성화가 됐어요. 그래서 각급 전국에 있는 법원에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사게끔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게 바로 무슨 물건이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이 남 씨라고 하는 사람의 회사를 통해서 입찰할 수 있도록 다 서로 편의를 봐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사실 이 500만 원짜리 엑스레이 기기에 관련된 부분은 법원에 가서 제가 재판할 때 맨날 보는 그런 화상기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위조나 변조 같은 되게 요즘에 이제 문서 위조나 변조가 사실은 상당히 찾아내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다, 고화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산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찰 조서 같은 거 읽을 때 하도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같은 경우는 잘 안 켜놔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 왜 샀는지 저도 그때 참 궁금했었었는데 잘 본 적도 별로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식의 입찰 비리가 사실 이제 상당히 뻥튀기 되어 있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법원 행정처에 납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한 15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나왔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머리가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퇴직이 2000년이었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년 전에 퇴직을 그렇죠. 했고 그때
2008년도에 이 문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기가 됐고 네. 그런데도 이제 입찰 비리가 계속 네. 지금까지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유착 관계가 거의 19년 가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2008년에 이런 그 뭔가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면 네. 그때는 그냥 해당 기업은 아웃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로 10년 동안 이 관계가 공고하게 유지돼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게요. 법원 행정처 내부에서 이것을 비호하고 이것을 덮어주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었던 건데 얼만큼 끈끈한 관계였는가. 2000년 퇴직 후부터 예. 이 법인이 설립된 이후부터 네. 사실상은 이게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였다라는 게 추정되는 대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옛날 7, 80년대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비리 정도 의혹인데 예. 아니 법인 카드를 받아가지고요. 예. 이 법원의 그래도 고위 직원이 4급 과장이 네. 이것을 4년 동안 2억 원이 넘게 썼다? 예. 그럼 연 평균 한 5천만 원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왜 감사에 적발되지 않고 추적되지 않았을까? 그것도 그 법인카드 자체가 납품업체의 법인카드라면 네. 누가 봐도 뻔한 그림인데 이걸 그러니까요. 20년간 못 찾아냈다라고 하는 게 좀 더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예.